이번 시간에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조선족의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 내에서 조선족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정체성 변화를 시기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충돌의 양상으로 나타난 그 사이에서의 조선족의 위치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소수민족은 그 정체성이 가변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면에서 중국의 하나의 소수민족으로서 살고 있는 조선족은 중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족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모국이었다고 하는 한국, 또 한민족의 일원인 조선족, 이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어서의 충돌이 있게 되면 한국과 중국의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는 중국 동포인 조선족의 정체성은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의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동포들의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가 80만에 이르르고 있고, 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은 한국의 사회 통합 그리고 한국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회 통합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고 한국 사회에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함께 공동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이민 정책 중에서 사회 통합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사회 통합이 중요한데 중국 동포처럼 우리의 동포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 사회에 통합이 되고 포용적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 외국인들의 통합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점에서 중국 동포들의 한국 사회의 통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중국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있으면서 오히려 중국에 대한 정체성이 더 강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한중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분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좀 더 통합되지 않고 러시아에 좀 더 통합되라는 방향이 강했기 때문에 전쟁의 빌미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소수민족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두 나라에 있어서의 분열과 혹은 발전과 협력의 중요한 씨앗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소수민족이 두 나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 120주년을 맞이한 미국과 같은 경우입니다. 미국에는 250만 한인들이 있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한미 관계의 기본이 당시 2010년의 얘기입니다. 한미 관계의 기본이 200만 재미 한인과 20만 재한 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 한인들의 경제력이 전 세계의 65위권에 속한다. 당시 에콰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정도의 경제력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말을 통해서 오바마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인들에 대해서 우리 미국 정부가 정책을 잘 한다면 그것이 한인들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동일합니다.
이번 이민 120주년을 맞아서 2023년 1월 13일에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특별 성명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에 하와이로 온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래에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소수민족이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정책에 따라서 그들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사드 배치 이후인 2017년 이후에 굉장히 냉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에서는 좀 더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그 정책에 의해서 중국 동포인 조선족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이 중국 내에서의 영향이면은 중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한국 내에서 모국인 한국에서 중국 국적자로 혹은 중국 국적자가 아닌 한국 귀화자라고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정체성이 강하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분열 사례를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북공정, 중국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만은 동북이라는 것은 중국의 동북지방, 즉 예전에는 만주라고 불렸던 지역이고 길림성, 흑룡강성, 윤용성 세 가지 성을 얘기합니다. 그쪽에서 이루어진 공정,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북공정은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 동북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사적으로 있던 모든 사람들의 역사는 중국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이 한민족의 전신이었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중국 관내, 중국 국경 내에 있는 민족들의 역사는 모두 다 중국의 역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고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고구려라든지 부여, 발해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동북공정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연구 프로젝트가 교과서에 다 포함되게 했고 그 교과서를 통해서 젊은 어린 학생들이 중국의 이러한 왜곡된 역사를 배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북공정의 결과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애국주의 열풍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동북공정은 당연히 한국의 역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중국과 한국 간에 중국 동포인 조선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쟁점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윤동주라는 표현입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윤동주는 한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저항 시인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을 때 다양한 시를 통해서 항일 정신과 함께 아름다운 서정을 표현한 시인인데요. 이 윤동주 시인이 지금의 길림 연변조선족 자치주, 예전에 간도라고 불렸던 곳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모든 교과서에서 윤동주 시인이 우리 민족의 시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해서 이제는 윤동주가 중국 조선족의 애국 시인으로 중국 시인으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조선족이 들어가므로 이 조선족의 일환으로서
윤동주가 새롭게 자리매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 윤동주와 조선족 윤동주라는 두 명의 윤동주가 있다는 기사에서 보듯이 이렇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둘러싸고서도 현재 한국과 중국이 분열과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는 조선족이 위치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조선족을 둘러싸고서 이러한 문화 충돌이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서 애국주의적인 독립운동가들로 알려진 안중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동양 평화론자인 안중근도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다. 또 김구 같은 분도 독립운동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역사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중국의 건국에 있어서 조선족들이 많이 기여를 했는데 이 항일 독립운동을 할 때 중국 공산당과 같이 하신 분들도 많고 그 같이 했을 때에도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은 한인으로서 별도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현재 조선족 혁명열사, 조선족 혁명사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역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또는 문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한복, 김치 또는 세시 풍속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엄청난 항의가 일어났고 한국이 우리의 단오를 훔쳐가는 강탈하는 강도들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항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에서의 단오와 중국의 단오절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결국 4년 정도 지나서 중국 단오절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별도로 등재가 된 것이죠. 김치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중국은 김치의 원조를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한국이 훔쳐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민속놀이 같은 것도 조선족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일방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실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현실에는 중국 동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은 시기별로 중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고 정체성이 형성이 됐습니다. 특히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중화교육, 애국주의 교육 이런 것이 중심이 됐고 특히 역사, 민족 그리고 중국에 대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사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로서의 중국 동포들의 자제들이 중국에 대한 애국주의적인 것이 강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의 혼란은 한국과 중국 간의 그런 국가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중국 동포 가정 내에서의 혼란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포들 사이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에 대한 민족에 대한 정체성에 있어서도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있어서의 이민정책, 한국에 있어서의 중국 동포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중국 동포들의 정체성에도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조선족은 우리 한인으로서 한민족의 동포가 아니라 한국말을 하는 중국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 시각들,
그리고 중국 동포를 배제하는 시각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용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같이 기여할 수 있는 동포들을 내쫓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 동포에 대한 이주사 그리고 이민 정책으로서의 중국 동포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중국 동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에 있어서의 사회 통합 발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